여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이준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제이님이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다뤘잖아요. 남녀의 심리 차이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한 재밌는 영상을 보시고 오신 게 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이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재밌는 영상을 듣고 왔어요. 저만 재밌는 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 맞아요? 그 짤 아세요? 어떤 교수님이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라면서 막 머리 쥐어뜯는 짤 같은 거 본 적 기억나요? 네, 그 출산율 관련해서 있었던 것 같고,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예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거의 가장 낮은 수치의 합계 출산율이어서 여러 인구학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인구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EBS에서 최근에 위대한 수업이라고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영상을 강의 시리즈로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젊은 남성들은 왜 보수로 기울었나, 이 제 동기를 끌었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이 남성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상실감, 경쟁을 꼽았는데, 일준 오빠께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제이님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봤는데, 보면서 엄청 진짜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말씀도 되게 잘 하시고 내용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정리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현재 존재하는 2030 남성들이 불안과 그리고 그런 어떤 공포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공격적 불안과 분노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 우리 윗세대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윗세대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중산층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주공산이었죠. 저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의사는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제 저 정신과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뇌인지과학 연구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했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정신과 의사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윗세대들은 어땠겠습니까? 의사도 별로 없었고, 정신과 의사는 더더욱 없었고, 어떤 직업이든 거의 무주공산이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좀 노력을 하면 그 자리를 점하고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세대였던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윗세대들이 빡빡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더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 남성들은 똑같이 이런 불안과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의를 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만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 뭐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으로 흐르고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은 지금 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 그런 지점들과 되게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백인 남성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건 이민자 때문이다, 이민자를 쫓아내야 한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공감을 일으켰던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민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2030 남자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는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자들도 경쟁에 끼어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여성들은 계속 뭐 페미니즘이다, 사회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본인의 어떤 입지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정된 자리에서 내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회적 지위라는 가치가 있더라도 여성에게 있어서의 가치와 남성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능력이라는 가치는 여성에게 있어서 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가치를 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그 포인트를 더 우선시해서 보기 때문이거든요.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더 우선해서 보니까 남성들에게 그게 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여성에게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 자원인데 이런 자원을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똑같이 나눠 가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남성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드렸던 비유가 뭐냐면 똑같은 10달러를 A라는 사람에게도 가져오고 B라는 사람에게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평등이냐? 아니다. 100달러인 사람한테 10달러를 뺏는 것과 11달러를 가진 사람한테 10달러를 뺏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남성에게 그 자원이 주는 가치와 여성에게 그 자원이 주는 가치가 다르다면 저는 이거는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2030 남성들도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똑같이 맞춰도 남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고 그 분노들이 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분노는 약자에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성들이 취업난의 원인을 여성들한테 돌리면서 분노하는 그래서 분노는 약자에게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더 약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 명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분노는 강자에게 흐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당연한데요. 어떤 그 불만을 갖고 공격성을 가졌을 때 이거를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그 공격성을 표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지금 여기 불만이 있어 하고 부족장 찾아가가지고 막 덤볐던 애들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불만이 생겨.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가 이런 공격성을 표출을 해도 안전한 대상한테 표출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안 떠오르는데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죠? 한성에서 뺨 맞고 이거? 다 모른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면 돼. 어쨌든 몰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연유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그 마음속에 어떤 공격성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꾹꾹 눌러 담으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디든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표출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안전한 공간에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성에게 흐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한테 그런 화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저는 윗세대들에게 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분노의 방향은 제대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분노할 수는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윗세대들이 자리를 잡아놓고 밑에 세대들이 그런 빈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다? 계급 사회다.
윗세대들이 자리 잡은 게 그대로 흘러내려간다면 그게 바로 계급사회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계급사회예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의사인 것보단 아빠가 의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의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이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저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지금 2030 남자들이 모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미 부자인 아빠한테서 태어난 내 친구를 난 쫓아갈 수가 없어. 난 도저히 도달 불가능해. 라는 어떤 그런 무기력감, 불만, 불안 그런 것들이 2030 남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계급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 사회를 조금 더 잘 흐르는 사회, 결국은 유동성 있게 계속 위치가 바뀌는 사회야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계급사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2030 남자들이 느끼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강의에서 보면 남성들이 이렇게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남성성의 위협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험했던 내용을 들고 오셨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 남성 그룹에는 당신은 성별 척도 검사에서 여성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당신은 남성성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성성에 가깝다고 판정을 받았던 그 집단은 굉장히 나는 전쟁을 더 지지해. 난 동성애에 대해서 훨씬 더 분노해. 그리고 나는 SUV 같은 차가 좋아. 이러면서 좀 과하게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후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남성성이 강하고 여성성이 약하다고 규정했더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어요. 네, 저도 그 영상 보고 너무 재밌다 하면서 봤었는데 뭐 그런 심리학적인 기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 영상에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꿀팁. 네, 뭐 기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남자는 내가 남성성,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어필하는 그 특성이 남성성인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원이에요.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자한테는 남성성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여성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사실 그게 있어야만 또 이성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근데 너는 여성적인 성향이 더 강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소중한 자원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성성이 더 강하다고? 아니야, 내가 증명 한번 해보겠어. 나는 SUV 같은 차가 더 좋은걸? 나는 전쟁을 지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잠깐만, 내가 여성적인 게 더 강하다라는 게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SUV를 강조를 하고 전쟁을 강조를 하면서 나는 남성적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어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실험에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이 영상에 그 실험을 가져온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 결국은 이 영상의 내용은 남성들이 어떤 부양을 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을 갖는 거에 있어서 예전 시대에 비해서 그걸 잘 못하게 된 거고 이걸 남성성의 위협으로 느낀다라는 그런 그 컨텍스트의 내용이었잖아요. 이 내용에 깔려 있는 부분은 이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거는 남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관 아닐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진화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기인하는 건데요. 이게 전통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저는 진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에 닿아 있다. 이건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인간은 그리고 또 조류 같은 특별한 몇몇의 그 종들만 일부 일처제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 혹시 제이님 기억하시나요? 그 요소가 무엇 때문이었죠? 힘. 아이가 태어나면서 혼자서 생존이 어렵다라는 이 포인트인 거죠. 아, 맞아요. 네. 다른 포유류들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태어나면 얘네들 강아지도 보면 태어나면 지가 움직이고 지가 젖발러 가고 막 이거 다 해요. 그쵸? 근데 인간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응애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마디로 부양투자, 어른의 부양투자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성의 부양투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포유류들은 수컷들이 씨만 뿌리고 신경을 안 써도 그 자손들이 생존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부 일처제의 동물들은 대부분 그 낳은 새끼들이 혼자서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진짜 수컷들이 진짜 씨만 뿌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손들이 거의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몇십만 년 전 그 야생의 밀림의 상황에서 그 여성과 아이 한 명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성의 부양 투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진화적으로. 그래서 암컷들은 수컷들의 부양 투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늘 관심 있게 바라봤고요. 그리고 수컷들은 내가 이렇게 부양 능력이 강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게 남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화적으로 몇십 년간 우리의 DNA에 뿌리 박혀 있는 건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좌파라고 하는 게 맞겠죠? 좌파 쪽에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 많은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진화 역사에서 우리에게 뿌리 박혀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남성성을 어떻게 보면 남성성의 그거인데 발현 중에 하나인 건데, 이러한 어떤 억질로 키 맞추는 거,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억질로 키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많은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남성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그래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그 영상에 보면 요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가정폭력이 남성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여성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집에서 가정폭력이 더 일어난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들이 그 경제적인 능력이 더 우수한 그런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그 영상에서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남성들은 공격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남성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내가 남자야 라는 걸 더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왼손을 뻗든지 오른손을 뻗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적어도 두 발은 단단한 땅에 디뎌야 한다라는 게 제가 늘 올고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남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진화심리학적인 이해를 이 정치인들이 제발 좀 하시고 이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두 발을 단단한 땅에 디디는 이런 노력 없이 자꾸 왼쪽 팔이 오르냐 오른쪽 팔이 오르냐라는
요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게 그 퍼즐들이 막 엉켜가지고 잘못된 퍼즐이 맞춰져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남녀 문제를 풀고 출산율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발 진화 심리학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저기 정치인들에게 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분들한테 확실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은 이제 그 비유적으로 가치 판단, 왼손이냐 오른손이냐라는 가치 판단은 나중 문제고, 그 왼손을 뻗는 사람도 두 발은 단단한 땅에, 오른손을 뻗는 사람도 두 발은 단단한 땅에 디디는 게 우선인데, 지금 사태를 보면 아무도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딜 생각을 없이 그냥 왼손과 오른손만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이 진화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 이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빅픽처였군요. 네. 근데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답답한 마음에라도 한번 강의를 좀 진짜 한번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해를 하면 지금 사태들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 조앤 윌리엄슨 그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영상도 큰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얘기 듣고 제이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갈수록 이게 사실 젠더 이슈가 워낙 큰 주제고 한국에서 정말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럽긴 한데, 진화 심리학을 일준 오빠 통해서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기억은 비록 제대로 못하지만 좀 더 젠더에 대한 서로의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을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남편에게 이런 경제적인 능력, 부양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이게 우리의 머리랑 상관없어요. 늘 얘기하죠. 우리에겐 자유지가 없다.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 큰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보다 남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는 데미지가 훨씬 크다라는 거, 이런 것만 이해를 하셔도 아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발